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방금 나온 따뜻한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2026년 상반기 GDP가 8.18%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인 7.63%보다 훨씬 높고요. 2분기만 보면 8.39%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 정부가 이 숫자를 보고도 우린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정한 기준이 연평균 1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8.18%도 잘한 건데요. 하반기에는 12% 가까이를 찍어야 목표가 달성됩니다. 오늘은 왜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률 10%에 집착하는지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사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10% 성장은 단순히 경제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와 연결돼 있습니다.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6에서 7% 정도만 성장해서는 이 시간표를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나온 답이 연 10%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일종의 똥꼬쇼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도 개편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대량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정부 통폐합도 했죠. 그리고 대기업 육성, 대형 인프라 발주까지 발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를 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가지가 베트남의 전략이에요. 공공투자입니다. 베트남이 2026년에 970조 베트남 동을 공공투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약 35%밖에 집행이 되진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고속도로, 롱탄 신공항, 항만, 도시철도까지 몰아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50조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트남에서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은행 신용입니다. 중앙은행이 신용 증가율의 목표를 높게 잡았어요. 15% 정도를 잡았고요. 이 말은 기업의 대출, 가계 대출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것으로 소비, 투자 등을 증진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베트남 정부도 골치를 겪고 있고요. 너무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투기를 불지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FDI라고 하는 Foreign Direct Investment입니다. 2026년 4월까지 74억 달러 정도. 한국 원화로는 11조 정도 되겠네요.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신발, 의류 공장 같은 게 아니고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5번째, 수출. 미국의 의존도, 이걸 좀 낮추고 유럽, 중동, 남미 시장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베트남 외교전이 한창입니다. 베트남이 2026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체결도 하고 정상회담도 했어요. 일단은 중국이랑 한 게 가장 컸죠. 2026년 4월에 또럼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AI, 철도, 통관, 물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했어요. 5월에는 뭄바이에서 베트남, 인도 기업 간 27건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요. 2030년까지 교역액을 250억 달러로 맞추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EU랑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어요. EU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고요. 이 FTA라고 하는 14년 만에 FTA가 협상 타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한국이랑도 또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외국 투자를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새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부패를 잡는 겁니다. 반부패가 지금 베트남의 모든 뉴스를 휩쓸고 있는데요. 베트남 최대 횡령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쯔엉미란, 저도 유튜브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SCB라고 하는 사이공 커머셜 뱅크의 오너였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04조 동, 우리나라 돈으로도 16조가 넘는 무지막지한 금액을 횡령을 했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됐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공무원 8만 6천 명을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고인물이 되면 뒷돈을 받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순환근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신고의 대상자들도 많이 늘렸고요. 32,000명 정도가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분들 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임기 동안은 부정부패를 1,300건을 적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연루된 공무원들이 3,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정부패를 이제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들도 익명 보호, 그리고 가족들까지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돈을 끌어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 나가는 거를 막는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2020년대 10% 넘게 성장이 가능할까? 제가 다른 나라들 예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개 나라가 있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이아나라고 하는 남미의 아주 작은 중남미에 있는 이제 국가고요. 여기는 좀 그 오일 쪽 관심 많으신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이아나 해상 유전 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엑선 모빌, 뭐 브라질의 페트로 브라스라고 하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여기다가 해상 유전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20에서 60%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곳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도박, 뭐 카지노, 관광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반등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몰디브 같이 이제 관광이 갑자기 몰린 곳들, 이런 곳들은 좀 특이하게 경제 성장이 10% 이상 진행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아일랜드라거나 여기는 조세 이제 도피처죠.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뭐 7, 80년대처럼 산업화 초기에는 이런 게 가능했는데 2020년 이후로는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특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지금 중국도 5% 성장한다고 해도 막 지금 등골이 흘 정도로 힘들잖아요. 국제금융기관에서도 베트남의 현실적인 성장 전망치는 7.2에서 8.5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는 쉽지 않다는 게 모두의 중론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베트남 정부는 정말 똥꼬쇼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돈을 많이 끌어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이거 새 나가는 것도 맞고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투자도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최근에 신용카드 만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베트남에서 은행들에서 막 혜택도 많이 주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뭔가 국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국민들 지지를 높이는 거겠죠. 지금 이제 또럼 정부가 2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있는 거를 잠재워 오려면 결국 숫자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큰 국가 사업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게 지금 말하고 있는 뭐 고속도로 다 이제 개통이 됐고 고속철도도 지금 이제 수주 이제 넣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로템이나 중국, 일본, 프랑스 가축 벌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미국 쪽 얘기해가지고 막 AI 데이스타 센터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전 이런 거 짓는 것도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흥미롭긴 합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정부가 사실 정책을 굉장히 잘 짜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관성도 있어서 이제 확 이니셔티브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